이번 회 방송에서는 지금 그 문현동 금괴 사건에서 금도굴이 이루어졌다. 금도굴은커녕 금이 없었다. 이런 주장으로 지금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 하면, 지금 태평TV를 보면서 정충재와 김일선 씨에 대하여 많이 신뢰하는 분들이 바라는 것은, 이러한 금도굴 사건이 문재인 정권을 괴멸시키는 아주 절대적인 무기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열망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대고서는 저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바람 빼는 얘기 하는 거거든요. 바람 빼는 얘기. 이 바람 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반대자들이 많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번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금도굴이 정말 이루어졌는가, 그거를 먼저 따지려면은, 정충재 씨는 백준음 씨가 금도굴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실제로 발견되니까 김성태가 배신을 해서 백준음과 쎄쎄쎄 하더니 자기를 완전히 팽시키고 완전히 도굴단 회사를 차려버렸다, 이렇게 정충재 씨는 주장을 합니다. 정충재 씨 주장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가는 게 뭐냐 하면, 누구든지 내가 백준음의 입장에 있다면, 금도굴을 하는 것이 뭔가 나에게 이득이 더 많아야만 금도굴을 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합법적인 금발굴, 국가에다가 신고하고, 그러면 그 매장물법에 따라서 몇 %의 60%를 준다고 그 얘기는 들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절반 정도 준다고 합시다. 국가에서 절반은 국가에 바치고, 그렇게 해서 절반에 대한 것을 획득하는 것이 유리하냐, 아니면 금도굴을 해가지고 모조리 다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 더 유리하냐를 누구라도 따져서 더 욕심 따라 하겠죠. 자, 그러면은 그 백준음 씨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이 금도굴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어떠한 이득을 보는가, 그거를 따져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백준음 씨가 금도굴을 했다는 거잖아요. 정충재 씨 주장도 그렇고, 태평TV에 많이 열광하시는 분들 주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백준음 씨가 금도굴을 한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태평TV를 보는 사람들이 바라는 바고, 문재인을 타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백준음 씨는 본인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 길인가, 그거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백준음은 금도굴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정상적인 금발굴을 정부에다가 신고하고 했을 때에는 금도굴하는 것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준음과 정충재와 사이에 이루어졌던 계약들 내용을 보면 매우 여러 가지 계약이 있고, 먼저 이제 아웃라인을 제시해 드리면 2002년 3월에 최초로 만나서 백준음과 정충재가 계약을 했고,
두 사람 사이가 험악해지고 뭐 납치를 하니 어쩌니 뭐 이런 사건도 일어났었고, 그러면서 뭐 그 고소하고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파탄 상태에 일어난 것은 2002년 7월입니다. 자, 그 내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백준음과 정충재와의 그 인정서인데요. 쭉 내려가 보면은, 이것이 2002년 날짜가 여기 있죠. 2002년 3월 26일에 이 두 사람이 최초로 만나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탄 나는 때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거는 백준음과 정충재와의 내용 증명을 서로 오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증명은 뭐 아주 험악한 얘기들 서로 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백준음 씨가 2002년 6월 6일에 여기 있죠. 이렇게 2002년 6월 6일에 이제 그걸 보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장을 또 여기도 이제 백준음 귀하 그래가지고 2002년 7월 3일에 위 통고인 정충재 이래서 또 이제 보냈어. 이거 뭐 얘기 내용은 뭐 이제 깽판 내자 이런 뜻입니다. 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는 계약 해지 통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백준음 씨가 정충재 씨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2년 7월 2일에 백준음 이렇게 보냈죠. 그래서 성명 정충재 이렇게 나오죠. 성명 정충재.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두 사람 사이가 이제 그 3월 달에 시작되었다가 소위 말하는 백준음 납치 사건은 2002년 5월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되면은 뭐 동업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02년 7월 2일경에 두 사람 사이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내용 증명을 내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뭐 내용 증명의 내용을 이렇게 뭐 왈가왈부할 거는 없어요. 서로 간에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를 했겠죠. 너는 손 털고 나가라 뭐 이런 얘기를 서로 했을 겁니다. 내가 더 뭐 주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이제 내용 증명을 서로 이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3월 26일 날 최초로 만나서 여기 백준음과 정충재와의 최초 계약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두 사람 이제 뭐 이제 밀월 관계죠. 처음에 그 인증서 이래서 여기 나오죠. 여기 정충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뭐 제일 핵심적인 내용만 좀 이야기를 하면, 여기 저 1항에 보면 뭐 정부 지분 및 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발굴 지분을 뭐 이렇게 100%로 보며 그중 14%를 백준음의 지분으로 인정하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이건 인증서예요. 인증서이고 또 이제 맨 밑에 보면은 그래서 또 어떤 내용을 했냐면 이런 내용이죠. 정충재는 동시에 백준음과 별도 협의 없이 제3의 투자자와 영업할 수 없다.
이 단서 조항을 넣었으니까 이제 백준음과 정충재와의 독점적 계약이 처음에 2002년 3월 26일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내용 증명은 이제 2002년 7월에 가갖고 이제 두 사람 사이가 결별 단계로 들어가면서 낸 것이었고, 이 내용은 이제 뭐 2002년 4월 30일 토지 매매, 김홍랑을 통해서 토지를 매매한 그 증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세이돈 살베지 회사, 이게 이제 매장물 발굴 회사죠. 이것이 이제 4월 29일에 등기가 된 것입니다.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이제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세이돈 살베지 창립총회를 2002년 5월 13일에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대표이사의 뭐 백준흠, 박주화, 뭐 김홍랑, 류동우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정관재, 정성재 이런 사람들까지 다 이제 창립 총회에 참석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세이돈 살베지 지분 분배가 이것이 이제 그 5월 17일인가요? 13일인가요? 이 날짜에 지금 포세이돈 살베지 지분 분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충재 씨와 백준음 사이가 완전히 이제 결렬된 것이 7월 달에 가서 서로 내용 증명을 통해서 당신과의 계약을 이제 해지한다. 이렇게 이제 끝난 것이고, 이 5월까지는 어찌 된 건지 모르지만 5월 13일 이 당시에는 포세이돈 살베지 지분 분배가 여기 보면은 정충재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포세이돈 살베지의 지분 분배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김성호, 뭐 하진수, 뭐 다 여기 이제 관여된 사람, 뭐 지분 5%, 뭐 2%, 1.5%,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이렇게 해서 지분이 포세이돈 살베지 지분이 이렇게 분배된 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이러한 식의 어떠한 그 지분 분배도 하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뭐 서로 간에 어떤 그 완전한 합의가 잘 안 되고 이러면서 뭐 살인 납치 사건도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3월 20 며칠 날 이제 지분을 14%를 주겠다 그런 인증서를 써주면서 정충재와 백준음 사이에 최초의 계약이 맺어지면서 이제 그 최초 계약은 정충재는 제3자와 백준음 이외의 제3자와는 계약할 수 없다는 이 독점 조항을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그 계약이 성립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진행되면서 5월 달에 와서 이렇게 포세이돈 살베지 회사를 창립하면서 여기 이제 정충재가 20%의 지분을 가진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이상한 거는 백준음은 요 지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 뭐 전체 지분을 다 더하기를 안 해봤는데, 뭐 왜 빠졌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최초 계약에는 14%를 준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돼 있는데, 그 14%라는 내용은 이 주식 지분이 아니고 뭐 전체 어떤 일에 대한 14%인지 그 해석에 따라서 뭐 어떻게 되는지는 확실한 건 제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좌우간 여기 포세이돈 살베지 지분에서는 정충재가 20%, 그 다음에 뭐 김상호가 뭐 10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쭉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자세한 내막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포세이돈 살베이지가 시작이 되었고, 7월 달에 가서 이제 뭐 서로 뭐 내 거 내놔라, 네 거 가져가라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분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서로 가처분 신청하고 뭐 이래서 뭐 그 자세한 그 경과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이쪽 얘기하고 저쪽 얘기하고 분명히 뭐 다를 것이고, 예, 서로 다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뭐 나는 올바른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게 뻔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재판을 해보든지, 그래서 이제 판사님들이 결정할 문제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2002년 5월 달에 2002년 5월 달에 뭐 납치 사건도 일어날 지경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두 사람 사이가 완전히 이제 결렬돼 버렸으니까 7월 달에 가서 내용 증명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끝난 것이고, 현재 이렇게까지밖에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지분 분배라든가 이런 거 봐서.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모두의 이번 방송에서 과연 백준음은 무엇 때문에 합법적인 금 발굴 사업을 하지 않고 금 도굴 사업을 해야만 했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최초 계약서에 보면은 14%를 백준음이 가진다. 그리고 계약은 독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포세이돈 살베이지 회사를 세웠고 토지도 매입했고, 그래서 그 후에 여기에는 포세이돈 살베이지의 지분 분배 이 내용이 뭔지, 그 최초 계약서의 관계가 뭔지 확실치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백준음 씨가 금도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320조라는 금을 모조리 100% 백준음 씨가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예,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제 나눠야 될 것입니다. 그럼 뭐 나누지 않았다가는 뭐 목숨이 위태로울 테니까. 그럼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이제 지분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다 뭐 나연철 이런 사람은 땅굴 판 사람, 뭐 김홍랑 이런 사람은 땅 산 사람, 뭐 정관재 이런 사람은 정충재의 동생, 뭐 동생이기 때문에 1% 지분으로 또 들어가고, 뭐 왜 동생이 1% 가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어쨌든 거기에 관여가 돼 있다. 자기가 여기 관여돼 있다. 그래서 지분을 이렇게 다 이렇게 공평하게 준 것 같습니다. 금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이런 상황에서 그냥 백준음이 금도구를 해가지고 노무현하고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다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백준음이 금도구를 한다고 해서 자기가 뭐 알카포네처럼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나눠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뭐 한 20명이 넘어요, 이 지분자들이. 이런 사람들과 이제 다 골고루 나누는 이런 상황에서 뭐 금 도굴을 정충재 씨를 팽시키고 금 도굴로 나아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충재 지분 20%를 빼놓고 나머지 80%는 이 사람들과 또 나눠야 되는 관계예요. 그러면 백준음 씨에게 무슨 실익이 있었는가? 이런 의문사항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뭐 태평TV를 보면서 문재인 정권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싶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백준음이가 금도굴범이었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건 이쪽에 어떤 희망사항이고, 정작 당사자인 백준흠의 입장에서 자기가 금도굴을 해야만 하는, 뭐 이렇게 다 나누고 하는 건데, 이런 작업, 이렇게 금도구를 해서 이 사람들과 이렇게
80%를 그냥 나눠주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일한 사람들, 나현철, 뭐 이런, 이 험한 사람들이라 뭐, 정관제, 동생,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팽시킨다거나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뭐, 어두운 밤에 들어가서 그 많은 양을 혼자서 캐내올 수도 없는 것이고, 반드시 이렇게 여럿이서 해야만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랬을 때에, 백준음 씨가 금도구를 한다 그래서 자기가 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80%를 나눠야 되고 별로 실익이 없어요. 예. 백준음 씨가 실익이 있다면 정충제를 여기서 팽식힘으로써 20%의 지분을 빼앗는 거죠. 금도구를 한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큰 실익이 되느냐? 정말로 금이 있었다 그러면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다 공평하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지분 14% 이거를 백준음 씨가 챙기는 것이 더 안전하고 특별히 실익이 없는 이러한 금도굴로 나아갈 이유가 뭐가 있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처음부터 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충제와 백준음 사이의 그 계약 내용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 뭐길래 정충제는 저렇게 주장하는가? 백준음이 자기를 팽시켜버리고 금 도구를 해가지고 자기네 일당과 함께 도리해 먹었다. 이렇게 정충제가 주장을 한다면 제가 이러한 지분 분배나 정충제와 백준음 사이의 그 최초 계약서를 보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 하면 백준음이 정충제를 버리고 배신하고 금도굴로 나아가려면 백준음이 단순한 정충제의 하수인이거나 지분이 별로 없는 투자자이거나 이래야만 이러한 경우에 백준음이 금도구를 할 실익이 있지. 백준음도 뭐 어떠한 떳떳한 지분이 있거나 정충제와 사이에 어떠한 명백한 이런 계약이 있다 그러면 백준음이 무엇 때문에 금도굴의 위험한 길로 가겠느냐. 금이 발견되면 바로 국가에 신고하면 무장경찰이 와서 그 지점을 완전히 그 폴리스 라인 딱 쳐놓고 이제 이 발굴자들도 금 못 만지게 하죠. 금이 나왔다고 딱 신고하면 그때는 완전히 국가에 그걸로 들어가서 폴리스 라인 딱 치고 누구도 접근 못하게 하고 이제 그 국가가 관리해가지고 나온 금을 이제 뭐 배분해 주든지 뭐 이렇게 법적인 절차로 들어가죠. 예, 그거 굉장히 안전한 길이에요. 금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신고만 하면.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신고가 없었어요. 금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없고 백준음이 도굴단으로 변신해서 그 자기를 팽시키고 완전히 다 도굴해 먹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거가 과연 이러한 지금 지분 분배나 이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땅 산 사람부터 해가지고 굴판 사람까지 나현철 같은 사람이 1% 지분을 갖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전부 이렇게 나눠 갖는 구조에서 이런 구조에서 그 백준음 씨가 굳이 금 도구를 택해 가지고 이 사람들과 비밀을 지키자 하면서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했다고 할 때 과연 그게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었겠느냐. 그게 지금 뭐 어마어마한 금이 거기 있다고 했는데 살인이 몇 번 나도 났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뭐 저는 깊숙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 정충제와 백준음 사이에 뭘 갖고 서로 싸웠는지 분규가 일어났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동업을 하다 보면 그렇게 칼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재듯이
금을 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뭐 이 물건이 원래 내 거였니 아니면 뭐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상 내 거니 뭐 이러면서 이게 분규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동업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뭐 간섭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처음에 의문점을 가졌던 백준음과 정충재 사이의 계약은 뭐길래, 어떠한 계약을 맺었길래 백준음은 금도구를 해야만 했을까? 그거를 오늘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근데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 이거 지금 이제 5월 13일까지 이런 지분 분배표가 나오는 거니까 뭐 이 이후로 이제 완전히 험악하게 분위기가 이제 바뀌었다 이거죠. 뭐 거기 뭐 용접을 해놓고 못 들어오게 하면 가서 뭐 도끼로 끊어버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안 봐도 뻔한 얘기죠. 서로 내 거다 하고 우겼겠죠. 예. 정충재는 이건 내 거니까 너희들 건들지 말아라고 가서 실력 행사를 했을 것이고, 또 백준음은 백준음 나름대로 또 똑같이 했을 것이고, 이러면서 이제 막 옥신각신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상황이 과연 백준음이 금도구를 택해야만 하는, 택해서 자기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이미 그 정충재와의 그 독점 계약에 의해서 14%의 지분을 확보했고, 또 이렇게 나눠주는 것들 보면은 정충재가 나머지 80%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80%의 지분은 여기 참여한 사람들한테 또 다 나눠주는 거고, 이런 구조에서 백준음이 금도구를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는가? 이득이 없어요. 백준음이 금도구를 했다는 걸로 이득 보는 사람은 그거 주장하는 해서 백준음이 금도구를 범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지금 태평TV 보면서 태극사랑 고선 막 욕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백준음이 금도구를 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정충재가 뭐 충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백준음 씨가 금도구를 범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 문재인을 한 방에 날릴 수 있으니까. 근데 정작 백준음 씨 본인의 입장에서는 금도구로 나아가서 본인이 취할 게 별로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 그거 나눠주다가 오히려 뭐 금도구를 범으로 구속돼가지고 뭐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고 벌금을 낼 지경인데 그 길을 택할 이유가 없어요.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정충재 씨가 뭐 얘기하는 거, 그리고 정충재 씨 얘기하는 게 많이 이 사건 일지가 맞지가 않습니다. 정충재 씨가 말한 내용으로는 뭐 3월 뭐 말에서 4월 초에 뭐 김성태가 잠수부 통해서 금을 뭐 발견한 걸 알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 지들끼리 해가지고 뭐 김옥랑에 들여서 땅 사더니 뭐 일사천리로 해버렸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말의 진위는 별로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 일일이 그런 것까지 따질 이유도 없고, 크게 판단하겠다 입니다. 크게 판단해서 금이 나왔든 안 나왔든 누가 보았든 간에 백준음 씨가 금도구로 선회해가지고 자기가 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여기 참여자들이 이렇게 80%로 나눠 가지는 공평한 분배로 가게 돼 있었는데, 자기는 14%의 지분을 정충재와의 계약에서 인증을 딱 받아놨고, 정충재도 20%를 여기는 가진다고 돼 있고, 그럼 과연 그 20%와 14%가 뭐 같은 레벨의 얘기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 포세이돈 살베지의 이 지분 분배라는 거하고 정충재와 백준음 사이에 있었던 최초 계약의 14%란 내용이 그게 지분을 뜻하는 건지 그건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두 사람이 뭐 각종 증거 자료를 내면서 재판해봐야 나오는 것이고, 지금 어느 쪽 얘기 들어봐야 다 꽝입니다. 다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 할 게 뻔하기 때문에 뭐 정충재가 이런 얘기 했다, 백준음이 이런 얘기 했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런 자료들을 보고 어쨌든 뭐 정충재가 20%의 지분이 여기 나오고 백준음은 뭐 14%의 뭐 독점적인 어떤 지분을 또 획득했고 두 지분의 어떤 레벨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양자가 다 어떤 이 안에 프로테이지를 갖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백준음 씨가 구태여 금도굴범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 태평TV 보는 사람들, 제 태극사랑에다가 엄청나게 악플 달면서 고선이 정신 차려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애타게 바라는 거지, 백준음 씨가 이거 왜 이런 상황에서 금도굴범을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더 안전하게, 이게 금이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어떤 안전과 이런 걸 추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아갔는데, 이러한 과정을 백준음이 정충재를 팽시키는 과정이었다, 이런 설명은 저는 그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운현동 금괴 사건 오늘 이제 20탄 방송인데요, 이 중에 오늘 방송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